카무트 효소는 이제 고대 곡물인 카무트를 효소 발효시켜서 만든 거고요. 기본 6,000년 전부터 우리 이제 인류가 재배해왔던 곡물이기도 한데 굉장히 풍부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카무트를 효소 형태로 섭취했을 때 좋은 점이 뭔지 궁금해요. 예. 우리가 이제 밖에서 들어온 음식을 영양분을 이제 소화를 하려고 하면은 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제하고 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이 프로테아제가 필요한데요. 카무트 효소에는 이런 알파 아밀라제와 이 프로테아제가 굉장히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카무트의 풍부한 영양 성분을 그대로 담아서 이제 발효 과정을 거쳤는데요. 100% 카무트 단일 종자와 균주를 활용해서 이제 천연 발효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친 거죠. 자, 이 때문에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요. 이런 풍부한 영양소들을 우리 몸에 잘 흡수하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또 우리 한국인들 유독 많잖아요. 네. 이런 한국인들의 이 소화 부담을 줄이고요. 또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주인공분도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 많이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뭐 점점 소화도 안 되고 화장실 가는 거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셨었는데 카무트 효소가 이런 음식들을 소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나요? 그럼요. 앞서서도 이 카무트 효소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알파아밀라제가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히 우리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적인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아침에 많이 먹는 베이글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몸속을 저 유리컵이 우리 몸속 소화기관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아침에 베이글 한 조각을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저렇게 물만 넣을 수도 있고요. 반대쪽에는 카무트 효소를 함께 넣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했습니다. 자, 4시간이 지난 후에 한번 보면요. 물만 넣은 쪽은 베이글에 아무 변화가 없죠. 네. 하지만 카무트 효소를 넣은 물은 베이글이 다 분해가 됐어요. 즉 일반적으로는 잘 소화가 되지가 않아서 저렇게 꽉 막혀 있는 물에서는 저렇게 꽉 막혀 있는 베이글도요. 카무트 효소를 넣게 되면 자 소화기관에서 열심히 잘 소화해주고 일을 잘해서 막힘없이 배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저게 바로 카무트 효소 안에 있는 아밀라제, 알파 아밀라제 덕분에 탄수화물이 잘 소화된 결과입니다. 아니 정말 카무트 효소를 넣은 쪽은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깔끔하게 소화가 됐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걸 정말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게 네. 우리 탄수화물 정말 많이 먹거든요. 그렇죠. 특히 한국 사람들 탄수화물 사랑이 좋은데요. 네. 예, 한국 이 영양학회의 발표에 따르면은 하루 1일 권장 섭취 이 탄수화물의 양은 약 100g 정도입니다. 이걸 이제 쌀밥으로 하면은 우리 즉석밥 좀 큰 공기 있어요. 그게 네. 300g 정도 되는 이제 쌀밥인데요. 고기 안에 100g 정도의 탄수화물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한국인의 1일 평균 탄수화물 섭취량은 307.8g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3배가 넘는 거죠. 네, 그러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연령대를 따로 조사해 봤더니 60대 이상 여성이 가장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 폐경기 이후에 신진대사도 굉장히 많이 바뀌면서 몸도 많이 변하게 되는데 탄수화물 섭취량까지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소화불량을 더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장년층은 점점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참 걱정인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효소 분비량도 줄어듭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 서글프게도 효소는 우리 몸에서 무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40대만 되더라도 우리 소화 효소는 굉장히 급격하게 분비량이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80대가 되면 20대하고 비교했을 때 무려 30배나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시면 난 예전보다 오히려 음식을 적게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억울해하면서 소화불량으로 병원 찾는 분들, 진료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에너지 활용을 되게 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체내의 효소가 굉장히 풍부하도록 잘 유지되도록 관리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요.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음식물 분해가 잘 안 되고 몸에 지방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고 또 잘 챙겨 먹어도 기운이 없고 되게 무기력해지고 되게 쉽게 아무리 충분히 쉬어도 피로함이 해결이 잘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드실수록 이 부족해지는 소화효소 계속 보충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특히 오늘의 주인공은 이렇게 변비를 달고 살다가 카무트 효소를 만나서 그 극복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카무트 효소가 장 건강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쥐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 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DSS라는 약물로 쥐를 처리를 하면 장염이 생기거든요. 장염이 생긴 쥐에게 카무트 효소 시기를 한번 섭취를 시켜봤더니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나 균형감이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염증성 장 질환 관련한 유해균도 감소시켜서 그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또한 카무트 효소의 원료인 이 카무트 자체도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있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익균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 3개월 동안 카무트를 섭취를 했던 그룹이 일반 곡물을 섭취한 그룹에 비해서 장내 유익균의 환경이 더 좋았다라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이 과민성 대장병이잖아요. 네, 증후군. 과민성 대장증후군 여기에도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굉장히 많죠.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에게 한 그런 실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무리의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을 반으로 나눠서요. 한쪽은 카무트를 투여하고 한쪽은 두런밀을 6주간 투여를 한 이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카무트를 섭취한 군 쪽에서 복부 팽만감이나 복부 통증 등이 많이 감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변 주기도 굉장히 주기적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인공이 단식과 폭식을 좀 반복을 하면서 위장도 망가진 상태였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살도 쪘다고 했는데 확실히 장 독소가 문제가 됐던 건가요? 그렇죠. 바로 이 장 독소가 지방 세포를 만났을 때 우리 몸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적 예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노란색 슬라임을 준비해 봤는데 이것을 지방 세포라고 가정해 볼 거고요. 구슬, 요걸 장 독소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쌓인 이 독소가 지방 세포랑 저렇게 만나게 되면 네. 장 독소가 지방 세포에 이제 끈적끈적하게 달라붙게 되겠죠. 으아. 자, 저런 식으로 지방 세포, 장 독소랑 싫다. 서로 끈끈하게 결합하면 다양한 염증 반응도 생기고 이런 다양한 염증 반응 때문에 결국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우리 주인공이 카무트 효소를 먹고 나서 장 건강 찾았고 거기다가 다이어트까지 성공을 맞아요. 했다고 했거든요. 이제 명절 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 카무트 효소가 실제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장 독소가 체내에 계속 쌓이면 살이 찌기 쉬운, 즉 비만 체질로 변하기가 쉬운데요. 이럴 때 카무트 효소가 조금 더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어요. 일부러 쥐에게 고지방 식이를 유도를 해서 비만하게 만든 다음에 각각 일반 식빵과 또 카무트 식빵을 주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봤거든요. 이랬을 때 카무트를 투여했던 군에서 대조군보다 체중 증가량이 더 적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까 효소가 부족하면 몸속에 지방이 쌓인다 이러셨는데 그러면 카무트 효소가 지방 그 세포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예, 그렇습니다. 카무트가 이 지방 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 연구가 있는데요. 자, 총 30명의 건강한 성인들을 이제 모집을 한 다음에 한쪽 그룹에는 이제 카무트를 섭취를 시킨 다음에 4달 동안 섭취시킨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이 카무트를 섭취를 했을 때요, 체지방량이 3.7% 감소했고요, 중성지방은 14.8%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비만 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불포화 지방산인 DHA는요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카무트 효소 정말 궁금한데 지금 저희 앞에 이렇게 놓여 있거든요. 이거 한번 맛을 볼까요? 네. 일단 향은 굉장히 구수합니다. 맛있는데? 고구마 라떼 맛 나지 진짜 않아요? 고구마 라떼 맛이 나요. 먹기에 부담감이 없어요. 그렇죠. 너무 그리고 고소하고. 입안에서 잘 녹아서 먹기가 녹아. 편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침으로도 잘 녹지? 그냥 싹 녹아요.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다. 이제 좀 익숙한 맛처럼 느껴지기도 네. 하고요. 우리가 맛도 고소한. 봤는데 카무트 효소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네. 카무트 효소에는 셀레늄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항산화 영양소를 풍부하죠. 워낙에 항산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암세포의 사멸도 유도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항암 미네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암세포만 억제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요. 전반적인 염증 자체를 죽여주고 활성산소를 입에 계속 침이 도네요.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과 함께 지방 같은 걸 섭취하면 이렇게 산화가 되면서 몸에 안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또 예방해줄 수 있습니다. 염증 반응을 억제하면 관절염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또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잘 드시면 피부 건강, 관절 건강까지 다 지키실 수 있어요.